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도깨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정말 바쁩니다.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기가, 그러니까 정말 저 유튜브도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너무 웃기죠.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뭐 이런 구구절절 뭐 이런 이야기들은 거두절미하고, 일단 오늘의 주제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올까?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하면 잘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카드들은 다 뽑아놨고요. 카드 고를 시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고르셨나요?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1번 분.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번님 같은 경우는 우리 1번님의 타고난 성향과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선비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1번님이. 그래서 뭔가 갑자기 일을 저지르는 게 없어요. 항상 신중하거든요.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놓쳐버리는 기회나 그런 타이밍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1번님이 살아가면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님도 특히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내 성격에 대해서. 나 이대로 계속 기대도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이 특히 올해는 계속 될 거예요. 계속 선택을 해야 하고요. 그것도 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아요.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야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계속 1번님에게 나타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처음에는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1번님의 성향도 조금 더 빨라지는 거예요. 성격이 원래는 되게 느긋하고 선택하기 전까지는 이 기간이 길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사귀기 전까지는 절대 일절 스킨십 안 돼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뭐 냅다 키스부터 해보고 아 좋아 이제 우리는 사귀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1번님과는 다르게 변할 거예요. 1번님 스스로도 약간 나 갑자기 왜 이러지? 나 원래 안 이랬는데 이런 거를 좀 자주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1번님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란 전체적으로 포텐이 터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포텐이 막 터진다 라고 보여지는 거는 3년과 4년 뒤거든요. 3, 4년이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그럼 제가 포텐이 안 터지나요? 는 아니에요. 왜냐면 1번님은 뭘 해도 평타 이상은 하시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애매하게 하거나 애매하게 될 바엔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될 것들, 잘 할 것들만 찾는 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지금도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아니다 뿐이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내 목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은은하게 가지고 있던 포텐이 팡 터지는 게 3, 4년이라는 거예요. 이 3, 4년을 기점으로 1번님의 성향이 더 바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1번님이 점점 행동파로 변한다 했잖아요. 생각파에서. 이 3, 4년 내는 완전한 행동파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1번님은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상대방들을 휘어잡을 수 있을지 혹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잘 아는 되게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3, 4년 뒤에는 우리
1번님이 사람들을 좀 거느리고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1번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계속 그대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바뀌어도 괜찮아요. 아이유 노래 중에서 분홍신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서 막 눈을 감고 걸어도 난 맞는 길을 고른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딱 우리 1번님을 위한 가사입니다. 물론 1번님 입장에서는 평소에 맨날 뭘 선택을 하더라도 그 조사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알아봐도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싶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1번님이 계속 고민하면서도 그게 끌린다는 거는 그걸 하는 게 맞거든요. 이 올해는 우리 1번님의 슬로건, 키워드는 행동, 도전, 즉흥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서 놓친 기회들이 1번님도 가끔 생각나잖아요. 올해는 내가 안 가져가면 남이 가져가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저 자격증 안 따면 누가 따서 내 자리 뺏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번님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하면은 뺏기기도 쉬워요. 1번님이 노리고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노리고 있어요. 약간 그 대중픽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고르면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님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놓은 욕망의 항아리와 내 꿈의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올해는 하나씩 다 깨부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번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 좋아요. 대신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1번님은 1번님이 거느려야 되거든요. 차라리 1번님이 지휘하는 게 편한 사람이라서 1번님의 말을 좀 잘 따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동업을 하더라도 내 의견을 믿고 잘 따라와주는 사람들을 뽑으셔야지 막 의견 뚜렷한 친구 만나면 진짜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서로 의견이 너무 뚜렷하고 자주 부딪히는 사람과는 동업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동업해도 괜찮죠. 그리고 1번님이 뭔가를 준비하든 일단 최소 3년은 준비한다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걸 도전하든 이 빛은 3년 뒤에 바란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반짝반짝 거리실 건데 그냥 해 뜰 때 있잖아요. 해 뜰 때 이 쭉 다르잖아요. 완전 대낮이 다르고 오후가 다르고 이렇듯이 지금은 뜨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3년까지는 계속 점점 떠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3년 때는 딱 중간에서는 대낮이 되는 거죠. 완전 밝아지는. 그리고 1번님은 준비성이 철저해서 뭘 해도 살아남으실 겁니다. 딱히 그래서 조언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는 생각하던 거를 실천해야 된다 라는 정도? 왜냐면 1번님이 어차피 생각하는 거 몇 달 뒤든 결국은 하시거든요. 1번님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걸 사려고 할 때 예약 주문 있잖아요. 예약 주문하면 혜택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생각을 하거든요. 살까 말까? 근데 그거를 혜택 다 끝나고 나서 그걸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제트플립이 나왔어요. 이미 나갔지만 예를 들면은 제트플립이라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사면은 엄청난 혜택인데 1번님은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주문 혜택 끝나고 나서 사는 거예요. 그럼 1번님은 생각하죠. 어차피 이거 살 거 그냥 좀 일찍 살 걸 하면서. 그래서 지금의 선택들이나 생각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하실 거라서 할 거면 지금 하면서 시간을 좀 더 아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딱히 이거 말고는 더 리딩할 거는 없고요. 주의사항은 망설이면 놓친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나 여기 가고 싶은데? 아니면 여기 대학 가고 싶은데? 아니면 이거 공부하고 싶은데? 이거 자격증 따고 싶은데? 지금 하셔야 돼요. 나중에 돼서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성기는 내가 앞당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가 3, 4년 뒤에 있잖아요. 이게 정말 쨍쨍 내리쬐는 햇빛이 될 수도 있고 애매한 햇빛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터닝 포인트는 오지만 내가 더 밝게 빛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
2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2번님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게 인생의 풍파가 좀 업다운이 심한 편이에요. 남들보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위로 가기도 해요. 이게 아무래도 밑을 한번 치고 올라가니까 반동이 되게 커요. 내가 힘든 만큼 남들보다 더 좋아지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특히 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삶의 기복이 좀 크신 분이다 보니까 사람이 좀 계속 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단단해지거든요. 와, 쟤는 참 걱정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히려 이런 풍파가 많이 좀 지나고 나서는 사람이 해탈을 해요. 너무 힘들어 봤으니까 이 정도는 힘들지도 않아. 괜찮아. 즐거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힘든 시기들은 이미 좀 많이 지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느끼신 것도 있으실 거고, 잃은 것도 많지만 그 잃음으로써 다시 얻게 되는 게 더 많아요. 우리 2번님 같은 경우는 좀 터닝 포인트가 좀 빨리 찾아옵니다. 일단 신호탄처럼 시작하게 되는 거는 4달 뒤입니다. 4달 뒤. 되게 빠르죠. 4달밖에 안 남았어요. 4달이면 점점 이렇게 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정점을 찍고, 와, 내 인생 이제 진짜 잘 풀리려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만족하는 시기는 6년 뒤예요.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터닝 포인트가 4달 뒤 시작이 됐잖아요. 터닝이라는 거는 내 인생이 내가 해오던 게 완전히 변한다는 거거든요. 4달 뒤가 이 신호탄이에요.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2번님이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사고방식이나 생각들이 변해요. 이미 좀 더 예민한 사람들은 올해부터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아니면 이런 방향보다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올해를 침체기라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맞나? 오히려 좀 좋은 생각보다는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새 출발하기 전에, 번지점프 하기 전에 그런 긴장되는 마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2번님은 정말 별의별 일을 많이 겪어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사람을 못 믿습니다. 사람을 좋아는 하는데 잘 못 믿어요. 어차피 저러다 뒤통수 치겠지. 그래서 좀 사람이 회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터닝 포인트를 시점으로 솔로이신 분들, 특히 솔로이신 분들은 내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울타리 같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인 분들에게는 귀인이자 내 소울메이트, 내 연인을 만날 것이고, 이미 커플이거나 부부이신 분들은 지금 이런 내 삶에 있어서 튼튼한 울타리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 이런 리딩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데 4달 뒤에 갑자기 좋아진다고요? 말이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잠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미래조차 그려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단기간에 뭐가 변할까? 하는 생각으로. 하지만 네, 변합니다. 사실 못 변하는 이유도 2번님 스스로 때문이에요. 2번님은 너무 본인을 못 믿어요. 너무 과소평가하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2번님이 잘하려고 했던 것들, 잘했으나 남들이 안 좋게 봤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 좀 위축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면 되는 건데, 2번님이 남들을 핑계로 좀 더 빨리 놓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2번님이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근데 사람들이 나 못 그린대. 그래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말래서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나 좋으면 그래도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2번님은 버티면 다 2번님께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그림으로 예를 들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그림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남들이 못 그린다 하든 어떻다 하든 계속 그리면 2번님만의 색깔과 매력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예시를 그림으로 한 거지 다른 거에 다 빗대어도 괜찮아요. 어떤 거든 2번님은 버티기만 하면은 2번님 자리가 되고 2번님 자리가 생길 건데, 자꾸 남들의 말과 시선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본인이 너무 쉽게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근데 그거를 계속 남 탓을 해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2번님에게 있어서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았어요, 과거에. 근데 놓아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너무 상처받았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그럴 힘도 없어서 놓아버린 거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또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2번님은 진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과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생활 습관이든 뭐든 싹 바꿔야 돼요. 특히 무기력하셨다면은 이제는 유기력하게 사셔야 돼요.
독하게 마음먹고 사셔야 됩니다. 독하게 사셔야 돼요.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2번님의 의견과 2번님의 방향에 있어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스스로도 스스로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남들이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당장 안 나온다고 한들 모든 거는 멈추기 전까지는 다 과정이거든요. 이거 정말 저는 2번님이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대해서. 2번님이 관두면 그건 결과예요. 나 이거 안 되네. 못하네. 끝. 그러면 이제 못한 사람으로 끝난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내가 노력을 하고 나의 가치를 올렸을 때 이걸 결국 성공해낸다면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은 해냈다. 성공했다. 성공으로 끝나는 거죠. 좀 독한 마음으로 좀 먹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2번님이 여태 경험한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이 경험 사이에서 2번님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힌트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2번님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2번님이 미래에만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과거에 매달릴 바에는 차라리 바꿀 수 있는 미래에만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웠던 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과거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우울해지죠. 그때 그랬다면. 그때 그럴 수 있었는데. 근데 미래는 바꿀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바꿀 수 있어요. 현재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2번님이 그렇게 매달리는 과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후회하면서 보낸 오늘, 내일 되면은 오늘이 또 과거가 됩니다. 2번님이 나중에 2번님의 삶을 물론 자주 돌아보고 계시지만 나중에 좀 더 지나서 돌아보셨을 때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보다는 나 진짜 그때 잘 버티고 지금 너무 좋다 라고 현재에 만족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터닝 포인트 4달 뒤에 온다 했잖아요. 이 4달 동안 우리 2번님이 해야 할 거는 체력 관리. 체력이 너무 저질이에요. 막 놀 때만 있는 체력은 그건 체력이 아니거든요. 정신력이죠.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 게임이든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거든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정신력이지 그건 체력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해내는 게 체력이죠. 뭐 직장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일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진 않죠. 대부분은 싫어해요.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 9시간을 일한다, 10시간을 일한다 하면 그걸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길러야 돼요. 운동 너무 부족인 것 같으니까 특히 운동 좀 하시고요. 이게 뭐 단순히 몸을 관리해라가 아니라 기본 체력 자체가 없으니까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걷기 운동부터 하세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걷는 거. 그냥 음악 듣고 1시간 걸어보세요. 다음에 못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일주일, 한 달, 몇 달 하면은 1시간을 걸어도 다리에 알이 안 배기실 거예요. 그리고 1시간 걷던 거리가 단축이 됩니다. 계속 걷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50분, 40분 걸어요. 일단 우리 2번님은 진짜 체력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거 그만두세요. 뭐 SNS나 남들의 삶을 자꾸 지켜보면서 부러워하는 거 보지 마세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막 엄청 막 무슨 금수저 브이로그, 뭐 브이로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딱 평범한 것들을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화나 드라마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가 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보지 말라는 뜻이고 저는 타격은 없는 것 같아요 하면 보셔도 돼요. 아니면 보고 자극을 받아도 되죠.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2번님은 올해 좀 새로운 것들을 접하는 게 좋고, 또 새로운 방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은 다른 방향의 길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남들이 하라고 해서, 안정적이라고 해서, 하면 좋다고 해서 하는 것들은 다 버리시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려고, 내가 했으면 좋겠는 것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라보시는 게 당장은 막막하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도 길게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번님의 인생 동기부여에도 좋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가는 거. 그런 도끼라도 있어야 2번님이 버티실 거니까. 2번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분. 자, 3번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님. 3번님은 좀 터닝포인트가 특이합니다. 일단 우리 3번님은 터닝포인트가 좀 자주 오는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금방 사라지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번님에게 있어서 인연은 되게 중요해요. 그만큼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되게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은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은 안 됩니다. 진짜 인생이 휘청거려요. 3번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되게 필요하고 절실하고 우선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외로워 죽을 것 같을 때 더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혹하거든요. 조금 잘해주면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3번님은 한 번 마음 주고 정 주면은 좀 못 버리거든요. 남들이 막 야 헤어져라 만나지 마라 해도 못 버려요. 그래서 인연을 한 번 맺지 말라는 게 내 살을 깎아먹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3번님에게 있어서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도 마찬가지. 다 버리세요. 불필요한 것들. 내가 알지만 애써 외면했던 것들 다 끊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터닝포인트가 시작될 수 있어요. 참 웃기죠? 그리고 이런 우리 3번님에게 있어서 터닝포인트는 또 시작이 될 거예요. 지금 만약에 뭐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 하면은 지금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아직 연애 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굴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슬슬 된 거예요. 그리고 좀 공식적인 터닝포인트를 찾자면 1년 뒤입니다. 내년이죠. 올해 저는 3번님이 지금 저 지금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하면은 올해는 안 만나셨으면 좋겠거든요. 누구든. 굳이 만난다면은 올해 목표를 다 끝내시고 여유가 있을 때, 그 시간이 남았을 때 그게 거의 연말쯤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연애를 선택해버렸을 때 우리 3번님은 인생의 판도가 또 달라지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3번님은 사랑하는 사람, 가족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번복이 되거나 안 하게 되는 것들 아니면 하게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변수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아무도 안 만나고 있다면 변수 없이 내년에 물론 우리 3번님이 원하는 그 사랑도 찾아올 거고요. 완벽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특히나 완벽한 형태로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금 아무도 안 만나고 있다 하면은 만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제외는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제외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달라진 것 같으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고 한번 만나봤고 만나면서 몇 번 지내보니까 얘가 좀 많이 달라졌고 변했구나를 느끼면 만나도 되는데 얘 여전하네 똑같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도망가셔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님은 오히려 누가 나랑 헤어지고 지금 인간관계 지금 다 끊고 내가 지금 손절하고 있는 이 시기 때가 그런 시기 때가 제일 좋은 시기. 새 출발하기. 뭘 도전하기 좋은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3번님이 워홀을 가고 싶다 생각합시다. 해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워홀 못 가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워홀을 가? 같이 가면 모를까 이러면서. 그래서 오히려 뭔가를 잃었을 때 뭔가 없을 때 이때 3번님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는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도 그 목표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 일이 뭐 어떤 타 지역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동네에 사는 사람을 만나버렸네? 그래도 타 지역은 가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왜냐면 3번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연은 진짜 그 중요한 걸 이루고 난 후에도 찾아와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전부일 거라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제가 너무 사랑 얘기만 해서 3번님도 약간 엥? 나 그렇게까지 아닌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결혼하신 분이라던가 이미 누가 있는 분이라면은 이거 중요해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선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통역사가 하고 싶다 싶시다. 뭐 통역사가 하고 싶어. 근데 애인이 아니야 통역사 같은 거 하지 마. 그거 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3번님은 무시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애인이든 누가 시켜서 하는 일 방향으로 가면은 3번님이 80%의 확률로 오래 못해요. 3번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반대할지라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거 이루고 나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인연인 거예요. 내가 이거 할 때 나를 뭐라 하고 너 이거 하면 나 너 안 만나? 이런 사람은 버리세요. 제가 진짜 버리라는 말이 되게 참 큰
의미인 거 알지만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 버리셔야 돼요. 좀 이런 거에 연습 겸 안 쓰는 물건들이나 안 쓰는 옷들 제발 내다 버리세요.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는 1년 뒤에 우리 3번님이 훨훨 날아다닐 수 있다. 특히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 결혼도 확 들어옵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혼자 있음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내년에는 혼자 아닐 거니까. 3번님이 그래도 뭔가 꾸준히 하나를 하면은 오래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하는 일에 딱히 뭐 불만이 없으면 그거 그대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거랑 비슷한 일을 내가 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옮기셔도 좋아요. 왜냐면 한번 자리를 잡으시면은 쭉 가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막 엄청 자주 진료하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게 좀 적성에 맞는 사람이에요. 일하기 싫어 하면서도 막상 시키면 제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3번님 같은 경우는 슬럼프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쁘게 지내는 겁니다. 3번님은 오히려 반대로 번아웃 오거나 힘들 때 쉬면 안 돼요. 쉬면 더 크게 와요. 그냥 일상을 계속 해내가야지 금방 없어집니다. 어떤 사소한 거라도 계획을 짜세요. 지금 뭐 백수이신 분들도 하루 일과는 짜세요. 무조건. 이걸로 내가 뭐 대단한 걸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생각하시고. 스스로가 목적을 잃어버릴 때 3번님 되게 방황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 한 번 샤워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은근히 다들 웃지만 하루 한 번 샤워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참 버거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놓지 마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스스로를 안 놓으면 됩니다. 1년 뒤에 터닝포인트가 오실 거고, 지금 올해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하는 말에 자꾸 오해가 생기고 자꾸 뭔가 나는 잘하려고 하는 건데 욕먹는다던가. 올해는 조금 숨어 지내는 게 좋아요. 숨는다는 게 좀 그렇게 막 도피 생활하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띄게, 그러니까 엄청 내가 뭐 발표를 한다거나 내가 뭘 나서가지고 뭐 하지 않고 누가 뭘 하자 했을 때 그냥 옆에서 그래? 하는 정도의 한 2인자, 3인자 정도? 그런 위치에만 있으면 돼요. 올해는 조금 얌전하게 지낸다는 생각으로 지내면서 내년에 어차피 대폭발 일어날 거거든요. 알아서 나의 진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생겨요. 지금은 내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해하고 잘해줘도 오해하고 잘해주다 지쳐서 멈췄는데 이것도 또 오해하고 막 하여튼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내년에는 그런 오해나 이런 뭐 누명 같은 게 알아서 벗겨져요.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 생긴 오해도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풀려요. 내가 이거 오해 풀겠다고 혹은 이 오해를 만든 사람이랑 싸워버리면은 진짜 꼬입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무시하시고 풀지 마시고 오해 굳이 풀지 마시고, 정말 궁금한 사람들은 직접 올 거예요. 3번님한테. 3번아 이거 진짜야? 이러면서. 그때 말을 하시고. 이 오해를 풀 기회 혹은 3번님이 만회할 기회는 옵니다. 그게 단지 지금 당장이 아닐 뿐이에요. 때는 무조건 오니까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잘 참으시잖아요, 우리 3번님. 참아내시면은 1년만 참는다라는 생각으로 일상도 잃지 않으시고, 해야 되는 거는 일단 그거 먼저 하세요. 연애랑 사랑. 그러니까 남들보다 그래도 2년 운이 있는 편이에요, 3번님. 2년 운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더 쉽게 믿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복이 많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을 다 좋게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았을 때 그 좋은 사람들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첫인상은 제가 늘 말하지만 첫인상은 누구나 좋으려고 해요.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내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들었다고 끊을 거 못 끊는 거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내년에 새롭게 출발을 나타납니다. 난 지금 근데 지금 이 뭐 밥상이 좋아. 아니, 이 밥상보다 훨씬 좋은 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정리하는 해, 정리하고 추스리고 기다리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번 분리기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 4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4번님은 아주 그냥 보살이시네요. 아주 그냥 도인이시거든요.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해탈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막 이런 느낌으로, 물론
이런 과정이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지만, 그리고 사실 4번님이니까 이겨낼 수 있었던 일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들으면은 야 그거 진짜 완전 트라우마로 남겠다. 그거 완전 어떻게 했어? 이런 수준인데 사실 4번님 입장에서는 그냥 되던데? 그냥 버텨지던데? 이렇게 되거든요. 4번님 자체가 워낙 단단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거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회복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4번님 자체도 얽매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힘들지만 그래도 나아간다. 이런 생각. 사실 우리 4번님은 터닝포인트가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빠른 분들은 작년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터닝포인트가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은 결과가 나타나는 터닝포인트 있잖아요. 막 갑자기 알고리즘처럼 빵 뜬다던가 이런 터닝포인트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터닝포인트 자체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당장의 이런 막 성공의 터닝포인트라기보다 우리 4번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이제 출발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터닝포인트라고 하는데 저 지금 뭐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4번님이 도전하는 게 생겨요. 이거 해볼까? 와 저거 재밌어 보인다. 그러니까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작년부터 올해 계속 뭐가 나타날 거거든요. 내가 꾸준히 뭐 보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것들. 그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좀 되게 높아지죠. 그리고 좀 특히 올해는 되게 철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막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은 왜 계속되는가? 이러면서 좀 되게 딥한 생각들을 많이 할 건데 근데 이 딥한 거에 여기서 많은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문자답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을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4번님은 오히려 엄청 깊은 물에 있어 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갑자기 확 위로 올라갔을 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더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좋아지면은 좋지 이 정도고 좋다고 너무 들뜨지도 않으실 거라서 그리고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 거는 정말 좋다 생각합니다. 우리 4번님이 조금 특이하시게 힘든 길을 자처하긴 해요. 막 저렇게 가면 더 쉬운데 좀 사람이 FM이라고 하죠. 정직하고 정석대로 가보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성격상 편법을 쓰더라도 그 편법이 좀 불편해서 결국은 정석대로 가시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이런 우직함이 나중에는 큰 장점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4번님이 이제 시작한 거라서 결과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당장은. 진짜 몇 달은 특히 몇 달간은 또 결과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 건 2달 뒤. 그러니까 이 터닝 포인트에서 처음 그 길로 가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간식 같은 거죠. 2달 뒤에. 그리고 6달 뒤에 또 뭐가 나타나요. 이번에는 좀 더 과거에 내가 얻고자 했던 것들, 얻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사실 우리 4번님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해서 막 그렇게 엄청 갑자기 막 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기회가 와도 지금 그게 안 땡기면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참 워낙에 이게 기복을 안 가지려고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와도 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을 한다던가 그냥 계속 느릿하게 가요. 그래서 4번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터닝포인트가 와도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이 뭘 결국 하라 해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4번아 지금 진짜 좋은 시점이야. 지금 이거 해야 돼. 해도 그래도 좋은 것 같긴 한데 내가 안 끌리네? 하고 안 해요. 훗날 돌아보면 그게 막 대박 터져 있어도 뭐 어차피 저건 내게 아니었겠지 하고 또 넘겨요. 약간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체감이 크게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첫 번째 결과가 2달 뒤에 나오고 그 2달 뒤에 기점으로 6달 뒤에 또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리셋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방향이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쭉 가지 않습니다. 4번님은 바꿔요. 바꾸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적어도 하시겠지만 슬슬 방향을 좀 바꿔 나가고 있으니까 느긋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르게 좀 터닝포인트가 뚜렷하게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딱 나타난다. 내가 언제 그래도 좀 성공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5년 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5년도 좀 짧아요. 짧은 편이에요. 더 길게 보기는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4번님은 말년이 좋거든요. 지금 터닝포인트 얘기하는데 말년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점점 그 대기만성형이에요. 그러니까 5년쯤 되면은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은가. 근데 워낙 성격 자체도 그렇게 엄청 막 물욕이 심하다던가 사치욕이 있는 분도 아니라서 그냥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그냥 원하는 목표 이루는 정도까지면 된다 하는 식의 좀 소소하게 사는 분이라, 하지만 터닝포인트 자체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 아마 제가 총합적 리딩을 결과를 내어봤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방향을 좀 바꾸셔가지고 그 길로 쭉 가시면서 정점을 찍는 게 5년 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4번님은 5년 뒤란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타격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5년 뒤에? 알겠어요. 이런 느낌. 다들 오해하는 게 막 터닝 포인트가 꼭 성공 포인트, 막 대박 포인트라 생각하는데, 저는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정말 행운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4번님은 그런 소소한 행복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점점 만족스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이 정말 몸소 체감이 된다. 와, 이거 진짜 나 대박 났네? 할 수 있는 건 5년 뒤니까 지금부터 이 행복이 커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4번님은 계속 이런 딥한 생각이든 이런 생각하고 질문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궁금증을 멈추면 안 돼요. 항상 궁금해해야 돼요. 저건 뭘까? 저건 뭘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4번님 특유의 아이 같은 면을 버리면 안 돼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철없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맑은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사람이 심성이 워낙에 좀 피터팬 같은 사람이니까 지금의 본인을 바꾸지 마시고 계속 궁금해하고 부딪혀보고 계속,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막 먹어봐야 하냐 이렇게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먹어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4번님은 바라보지 말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궁금하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에 의해 선택이 막혀버리면은 그때부터 4번님은 슬럼프 같은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내셔야 됩니다. 그냥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오히려 의견을 듣지 말고 하세요. 남들 의견 듣지 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리뷰가 극과 극이에요. 어떤 리뷰는 와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또 어떤 리뷰는 와 이거 살 바엔 진짜 그냥 돈을 하수구에 버리겠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로 인해 선택이 막힐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혼자서, 특히 중요한 선택은 무조건 혼자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게 진행 중일 때 이런 과정도 남들한테 공유는 하지 마세요. 좀 4번님 자체가 외로운 길을 좀 많이 걷거든요. 남들보다 좀 고독한 아닌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복이 없다, 뭐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는 혼자만 있어야 돼요. 특히 뭐 공부를 한다던가 뭔가를 할 때 당연히 친구들이랑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좀 집중을 요하는 것들, 내가 혼자서만 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혼자서 해야 돼요. 남들보다 그런 게 좀 많을 뿐이죠. 뭐 그리고 4번님도 그렇게 혼자에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 아니고 혼자에도 익숙하신 분이니까 고독이 짙어질수록 4번님은 더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를 좀 기특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것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 엉뚱해서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도 있겠지만, 근데 시간 지나면 아실 거예요. 이런 나의 생각이 정말 큰 남들과 다른 나만의 브랜드고 나의 가치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 4번님에게 있어서 조언은 좀 순수함을 계속 간직하세요. 그리고 상처받아도 또 잘 털어내실 수 있잖아요. 상처를 간직하지 마시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인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4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5번 분 5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5번님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져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보다 힘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다른 번호분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장 이걸 보고 있는 이 시기가 터닝포인트는 아니지만 터닝포인트에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고, 특히 이 고민을 근데 미래를 향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지나갔던 선택 있잖아요. 내가 이때 이랬다면 어땠을까? A 말고 B를 선택했다면? 내가 뭐뭘 했다면? 이런 식으로 가정을 자꾸 해보시거든요. 근데 과거에서는 사실 경험으로 인한 그런 것들밖에 답을 찾지 못하지 선택의 방향이 바뀌진 않거든요. 다른 걸 선택해도 지금이랑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왜냐면은 결국 5번님이 선택했던 거는 5번님이 잘 되고자 하는 거였고 5번님을 위한 선택들이었잖아요. 당연히 그 과거가 더 좋으면 안 되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무조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게 하고자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이걸 탓할 필요도 없고 그 당시에 뭐든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힘든 것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회복기라는 거예요. 회복기. 다들 그리고 회복기라고 하면은 무조건 막 힘이 펄펄 나고 막 털어내는 걸 생각하는데 감기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감기가 막 갑자기 약 먹는다고 해서 다음날 낫지 않잖아요. 약을 먹어도 호박 일주일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기 같은 거고 제 리딩이 감기약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낫는 거고 제 말로 인해서 조금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나갈 건데 근데 이걸 못 지나가게 막고 있는 게 우리 5번님이에요. 자꾸 과거의 틀에 박혀가지고 그냥 덫에 걸린 거죠.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카드만 바라보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카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좀 더 고개를 더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카드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5번님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놓쳤던 것들, 내가 지금 힘들고 있는 이 상황에만 너무 보다 보니까 다른 옵션이나 나아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계속 반복되고. 이런 생각의 고리부터 끊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5번님. 그리고 너무 의욕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5번님이 계속 이렇게 막 끙끙거리다가 갑자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갑자기 막 무리해가지고 뭔가를 하거든요. 막 운동을 갑자기 막 2시간 한다던가 운동도 안 했다가 몇 달 동안 안 하다가 다음날 또 알배겨가지고 아유 운동 너무 열심히 했더니 안 해야지 하고 운동을 또 한 달 쉬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큰 마음으로 큰 계획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막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캠핑을 그냥 가서 텐트 치면 되는데 캠핑 가기 전에 온갖 물품을 풀세트로 삽니다. 다 알아봅니다. 캠핑장까지 끝까지 짝짝짝짝 다 알아보고 그러다 기가 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가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사온 거를 쓰지도 않고 창고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캠핑장도 갔지만 저기 가도 괜찮은데 저기도 진짜 재밌는데 이 첫 번째 간 데가 너무 안 좋은데 내가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빨리 포기가 돼요. 너무 원기옥을 모아서 막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5번님의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무 시작 전에 생각이 너무 많고 너무 하나씩 알아보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영장에 있고 수영장 안이 아니라 수영장 바깥에서 수영장을 보고 있어요. 물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물이 연기도 없어요. 수증기도 없어요. 그러면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죠. 아니요. 뜨거운 건 연기가 나잖아요.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진짜 만지기 전까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담궈봐야 알잖아요. 근데 이 잠깐의 담굼을 너무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뜨거우면 너무 뜨겁네? 하고 찬물을 좀 부으면 되는 거고 차가우면 뭐 적응을 한다던가 어떻게 방법이 있겠지만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시작 전에 힘을 빼니까 이게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거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다른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못 봐요. 나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저거 하든 말든 이 기회 나한테 주든 말든 난 이거 지금 필요하지 않다니까 하면서 무시하고 뭐 인연으로 좀 비유해볼까요? 우리 5번님이 너무 가슴 아픈 이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후회하는 날을 보내느라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도 못 알아보고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지나간 사진 보고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런 느낌이 더 크거든요. 진짜 우리 5번님은 그러니까 계신 환경, 그러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이사를 가든 이직을 하든 그러니까 변화가 진짜 크게 와야 돼요. 심지어 집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뭐 부모님 댁에 사신다던가 뭐 이런 경우라면은 갑자기 뭐 집을 나가거나 이런 여유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일단 방 구조랑 대청소랑 다 하세요.
변화, 이런 사소한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 5번님은. 그리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진짜 그냥 내가 이 상황에서 나아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극복을 못하겠다면 이걸 버리고 가야 돼요. 극복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지금 5번님은 극복보다는 진짜 그 환경을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있어요. 상사를 바꿀 수는 없고. 근데 5번님이 또 성격상 그렇게 막 싸우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은 옮겨야죠, 직장을. 아니면 극복을 해보겠다 하면은 이 사람 말을 뭐 한 귀 흘린다던가 맞서 싸워본다던가.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뭐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하면은 지금 환경을 바꿔야 돼요. 이사를 가든.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이런 환경들을 바꾸고 우리 5번님이 과거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부터가 터닝포인트 시작이에요. 그래서 5번님은 남들보다 터닝포인트가 정말 빨리 올 수도 있고 정말 늦게 올 수도 있어요. 5번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합리화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게 내가 지금 너무 슬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에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아무리 슬퍼도 오늘 내가 너무 슬퍼 죽을 것 같아도 해는 또 뜨고 집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보다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고요. 무조건 나아집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막 한탄만 하고 뭐 과거에 대해서 회상만 하면은 당연히 나아지는 건 절대 없죠. 더 나빠지죠. 솔직히 저는 정말 밑바닥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추락하려면 정말 진짜 무서울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닥이라 생각해서 사실 밑바닥을 찍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밑바닥은 찍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끊임없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안 좋은 상황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5번님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기분이 들 때 뭐든 잡아야죠. 지푸라기는 뭐든 내 손에 잡히는 거 떨어지면서 뭔가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위로 가야죠, 다시. 위로 가는 과정도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떨어지는 중이니까 뭐 어차피 지금 인생 망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진짜 변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변하는 거 없다고 했을 때 이거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복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 돈 없는 거 너무 스트레스야. 근데 구직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일을 구해, 일을 해. 근데 회사 뭐 이런 게 일자리가 안 잡혀. 그럼 스펙을 쌓던가 아니면 네가 원하는 목표를 낮추던가.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는 위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하고 있으면은 차라리 목표를 낮춰야죠. 아니면은 나아지고 싶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발버둥을 치세요. 5번님은 진짜 빛나고자 할 때 정말 정말 빛날 수 있어요. 이런 슬럼프마다 너무 다 매번 놓고 지내면은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운 자체가 좋은데 근데 이 한 번 힘들 때 휘청거릴 때 이 흔들림이 너무 오래가고 너무 강해요. 못 벗어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예요. 5번님이 어떤 방이 있는데 여기가 진짜 막 냉방이 빵빵해서 엄청 추워요. 그 찜질방에 얼음방 있잖아요. 저 지금 삑살이 났죠. 얼음방 있잖아요. 얼음방이 있어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따뜻해요. 문 열고 나가면은 그냥 보통 온도 내가 적응할 수 있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문만 열면 되는데 문 밖의 세상이 무서워서 혹시 여기보다 더 추우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그 추운 데 계속 있는 거예요. 너무 서론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5번님은 5번님의 발목을 안 잡았을 때 일어나고자 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나 이렇게 안 살아야겠다. 나 진짜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될 것 같다. 나 이제부터 뭐 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뭔가를 하나씩 하잖아요. 운동이든 어떤 거 책 읽기든 그러니까 뭐든 하나라도 선택을 해서 뭔가를 해냈을 때 아니면 그걸 다 보는 거 있잖아요. 뭐 책을 읽기로 했어요. 그 책을 다 보면서도 마인드맵처럼 이어져요. 우리 5번님의 인생이 진짜 잘 내기가 쉬운 게 어떤 걸 선택하면은 여기에 따른 결과가 또 선택지가 또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막 요리하는 책이에요. 나 요리가 좀 해보고 싶네. 요리를 해요. 요리해보다가 이런 음식 만들면 좋겠다.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선택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을 때 5번님은 점점 큰 사람이 될 건데 근데 한 번 선택했다가 요리 망했다.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나 봐 하면서
갑자기 막 멈춰요. 그러면 이 정체기가 너무 길어져요. 그 사람이 너무 안 걸으면은 근육 빠지는 거 알죠? 그러면은 근육이 빠지면 나중에는 걷다가 다리가 픽 하고 쓰러져요. 근육이 없어서. 그러면 픽 하고 쓰러지면 이제 앞으로 못 걷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 걸어봐요. 그러면 이제 픽 하고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 픽 하고 쓰러지네? 와, 나 걸으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운동 아예 포기해버리고 걷는 것도 포기하고 이러면은 나중에는 정말 몸이 약해질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삶에 안주하면 안 돼요. 독해지셔야 돼요. 내가 진짜 저 회사 꼭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회사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들어가고 싶으면 마음으로는 안 되죠. 누구나 들어가고 싶을 거니까, 그런 데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경쟁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격증 따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아니면 진짜 난 그냥 돈만 벌면 돼 하면 그냥 돈 버는 곳 아무 데나 지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일은 쉬웠는데 돈은 많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오버님은 지금도 주변을 둘러보면 오버님을 향한 기회가 계속 와요. 오버님이 못 느끼고 있을 뿐. 일단 오버님이 진대든 지금 이런 무기력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남일이라고 뭐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막상 해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약속 장소 나가기 전까지 너무 귀찮고 막 몸이 천근만근인데 나가자마자 막 날아다니는 경험 누구나 해봤죠? 지금 딱 삶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준비를 하고 그냥 문 밖에 나서면 와, 진짜 별거 아니네? 하는 거예요. 휴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선택이든 목표의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오버님에게는 그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오버님의 꿈이 크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릇이 큰 사람은 당연히 큰 걸 담고 싶어 하거든요. 작은 걸로 성이 안 차요. 그런 것처럼 오버님의 그릇이 큰 사람이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크게 힘들 수 있어요. 과정도 험난할 수 있어요. 근데 해낼 수 있다니까요. 하신다니까요. 이제 우리 오버님은 지금 진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저 떵떵거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 지금 못 살고 있어요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오버님의 상황이 뭐냐면 물가에 있는 범고래예요. 범고래 진짜 포식자인 거 아시죠? 바다에서. 근데 물가래. 물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범고래. 범고래가 사막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말라 죽죠. 범고래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버리시고 당연히 범고래가 사막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 것도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될 게 아니고 이 방향이나 이렇게 살아서 될 게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어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이렇게 안 살기. 너무 간단하다. 그쵸? 그럼 저렇게 살기. 간단하다. 그쵸? 지금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 선택도 사실 쉬워요. 결과가 무서워서 선택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선택을 보류하는 것도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선택을 보류하는 게 어떻게 선택입니까? 음식점에 가가지고 메뉴를 계속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선택일까요? 그 메뉴를 막 3시간씩 보고 있어요. 근데 식당은 언젠가 문을 닫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닿으실까요? 시간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식당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죄송한데 안 드실 거면 나가세요.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를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방향이든 어떤 일이든 쉬운 거는 당연히 쉬운 만큼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어려운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그만큼의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저는 솔직히 다른 리딩분보다 5번님이 제일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고통을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감내해야 됩니다. 몸 벌크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무게 내가 진짜 죽을 똥 살똥 막 겨우겨우 해내야 근육이 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5번님은 좀 특별하게 카드를 좀 또 따로 뽑아볼게요. 5번님은 제가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 5번님에게 있어서 5번님이 자, 인생을 다시 설계를 하고 제대로 살아보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제가 뽑아볼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 그쵸? 자, 이거랑
역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나오고 있어서 너무 재밌네요. 자, 우리 5번님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선택을 안 하실 거예요. 막 저도 알고 있다고요 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마 리딩 중간에 나가셨을 확률도 있어요. 아니면 끄고 싶거나 아니 뭐 나는 좋은 말 듣고 싶은데 자꾸 얘는 이상한 말만 하네 하면서. 근데 우리 5번님이 선택을 했을 때 5번님은 내가 선택한 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5번님이 막 내가 만약에 돈을 연봉이 막 이만큼이고 내가 막 월 막 이렇게 벌고 이런 걸 사먹고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그렇게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 그냥 하루 먹고 하루만 먹고 살아도 괜찮아 하면 그렇게 사는 거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무게가 남들보다 무거운 사람이에요. 우리 5번님은 생각한 대로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성공한 사람 될 수 있고 나 진짜 인생 이렇게 해서 망할 것 같아. 그럼 망할 수 있어요. 안 망하는 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 사는 법. 이렇게 안 살면 된다. 저렇게 살면 된다. 그리고 사소한 변화부터 주세요. 너무 거창하게 그래 이제부터 막 나는 미라클 모닝으로 5시에 일어나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까지 안 바라고 그냥 적어도 아침 7시에 일어나야지. 적어도 내가 하루에 7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도 최소 6시간은 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부터 바꾸세요. 너무 거창하게 맞아 모두가 어떠한 시간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데서 남들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이런 자기계발서도 읽지 마시고요. 스스로의 삶을 내가 내 몸에 맞는 그런 거를 개척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좋다던데요.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아침형 인간이고 누구는 저녁형 인간일 수 있잖아요. 올빼미일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다 맞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니까 맞는 거예요. 인생에 그렇게 정답이 있으면은 누가 이렇게 본인이 개척하니까 그렇게 성공하는 대로 살지.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할 수 없던 거, 내가 실패한 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을 것들. 그리고 실패했으니까 이거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면 성공할까를 보시는 거죠. 제가 앞전에도 다른 분 리딩할 때 말씀드렸는데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모든 건 다 과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힘든 것도 과정이죠. 하지만 내가 힘들다 놔버리면 내가 실패했어 하고 인정하고 끝내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버티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부딪혀보고 결국 내가 경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나이든 간에 시간이 엄청 많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년이라 칩시다. 50세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가지고 배우든 간에 4년을 배웠다 칩시다. 그럼 54살이시겠네요? 그러면은 이걸로 30년은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난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내가 될까? 다른 사람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떤 거든 늦게 태어난 사람이든 늦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못 따라잡을 것도 없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만 나는 이거에 지지 않겠다 라는 독한 마음으로 가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기본 성향이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이건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이 많고 예민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꼼꼼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에너지가 남들보다 소모가 커서 뭐든 시작을 잘 안 하려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냥 해서 사는 게 되게 오래가요.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냥 필요해가지고 샀는데 아무 생각 없이 10년 넘게 쓰고 있는 것들이라던가 의외로 인생도 그래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한 취미생활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게 될 수 있는 거고 자꾸 어떤 걸 할 때 목적이나 이유를 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5번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그 어떤 거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부터 터닝포인트랍니다. 이거 되게 축복이에요. 내가 마음을 먹자마자 내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된다는 게 다른
이 앞전에 리딩 분들은 다들 몇 년 뒤거든요. 근데 우리 5번님은 마음먹으면 오늘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제 리딩을 본 이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느 날 스스로가 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때도 터닝 포인트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취직도 사실 지금 뚜렷하게 뭔가를 공부하고 지금 뭔가 할 거 아니면은 아무 데나 일단 들어가서 일단은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아무 데나. 주 6일이든 뭐 워라벨이 없든 일단은 거기 다니시면서 그리고 다음 스텝을 정하는 거예요. 약간 좀 원초적으로 해결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이 지금 문제예요. 돈이 문제. 진짜 100만 원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100만 원 이상 버는 데를 일단 아무 데나 취직을 하고 일단 100만 원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어차피 지금 이 가볍게 들어온 직장 여기 계속 할 거 아니니까 막 그때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남은 시간 짜투리를 쓰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너무 5번 분과는 진짜 무슨 개인 리딩하는 것 마냥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진짜 그만 말할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리딩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5번 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힘들게 나오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리딩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